어제 이른 아침부터 보고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곰, 사슴, 엘크, 심지어 다람쥐나 스컹크 같은 작은 생물체들까지 사상 최고의 숫자로 스태포드 계곡에서 이주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이주는 오직 산불 같은 자연재해만이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계곡 전체에 짙게 깔린 안개는 헬기로 숲을 관측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도록 덮고 있었다. 헬기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산림 수색팀인 나와 짐을 보내 그 지역에서 산불이나 다른 생태계 교란에 가능한 원인을 찾도록 하였다. 안개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뒤덮어 우리 고물 지프차를 모는 내내 신경을 곤두서겠다. 우리는 안개가 조금이나마 더 걷히길 기다렸지만 잠재적인 산불이 주는 위험은 우리가 즉시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게 산불일 리가 없어. 짐이 커브길 한켠에 차를 세우려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이런 대규모 서식지 이주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말은 생각해보라고. 지금 계절은 우기의 중간이야.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안개가... 그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10시에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산불은 말이 안 돼. 난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 너머 서 있는 나무 사이를 쳐다보았다. 짐의 말이 맞다. 하지만 난 어찌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짐이 길가에 차를 세웠고 우린 장비를 준비했다. GPS가 우리 위치를 추적하도록 했고 공기 중에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와 만약을 대비한 곰 퇴치 스프레이도. 준비가 끝나고 우린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안개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내 안개보다는 빽빽해진 나무들이 우리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몇 분 걷자 우린 소로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난 계속해서 센서를 사용해 공기 중의 연기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내가 다른 방향의 공기를 계측할 때 짐이 나를 앞서서 걷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향하자 그가 멈추고 나에게 물었다. 저 소리 들려? 나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소리가 들렸다. 우리 왼쪽에서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 마치 부엌 타일 밑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순간 다리 여러 개 달린 생물체가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짐이 다리를 들어 그 생물체를 내려 밟았고 그것은 축축한 으직 소리와 함께 찌그러졌다. 그가 신발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밑에는 압도적으로 커다란 거미가 터져 있었다. 30cm는 확실히 넘어 보이는 크기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사체를 확인했다. 이거 엄청난데요?
내가 내뱉었다. 접시만한 거미가 우릴 잡아먹으려고 한 게? 짐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아니요, 이만한 크기의 거미가 존재한다는 게요. 전 대학에서 거미류를 전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가 사는 나라는 호주예요. 하지만 호주 거미도 이만큼 크게 자라진 않을 것 같네요. 짐은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쨌건 이게 대규모 이주를 설명할 순 있겠어. 공격적인 거미종이 어딘가에서 유입되어 들어왔고 다른 조그만 설치류 같은 걸 모조리 잡아먹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 거야. 모두 맞아 떨어지는군. 네, 일리 있는 말이네요. 난 일어서서 머리를 흔들었다. 공격적인 외래종 거미라니. 이런 종은 우리 지역에 퍼질 경우 전체적인 먹이 사슬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난 짐을 쳐다보았다. 조금 더 순찰하면서 확실히 산불이 아닌 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거미나 거미줄을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종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산림청에서 대응 방책을 세우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잠깐 산불 연기를 확인하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당연하게도 산불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산불과는 다른 답을 이미 찾아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다. 아까 전보다 살짝 작은 거미가 우리 옆을 스쳐 달려갔을 때 난 짐에게 나를 쫓아오라는 신호를 보내곤 그걸 쫓아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거미가 거미줄이나 알 같은 것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거미는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나무 주위를 종종 걸음으로 돌았다. 난 모퉁이를 돌자마자 새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굳어버렸다. 승용차 크기의 검은색 덩어리가 나뭇가지들 사이에 거미줄로 고정되어 걸려 있었다. 그 검은 덩어리는 우리가 쫓던 작은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자 바글거리고 꿈틀대었다. 그때 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깨달았다. 저건 수백, 어쩌면 수천 마리의 거미떼였다. 저 거미들은 모두 나뭇가지 사이에 뭉쳐 있었다. 마치 어린 새끼 거미들이 한데 뭉쳐 있듯이 말이다. 이런 세상에. 짐이 내 뒤에서 신음을 흘렸다. 우린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그 거미 뭉치들로부터 천천히 소로길 방향으로 뒤로 물러났다. 저거... 내가 말했다. 내 머릿속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이 뭔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난 거미의 숫자를 이해했고 거미가 저렇게 뭉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른 거였다. 저것들은 모두 새끼 거미야. 내가 중얼거렸다. 새끼 거미만 저렇게 뭉쳐서 생활한다고. 짐이 고개를 돌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저게 새끼면 그럼... 그가 말을 끌었다. 그리고 우린 동시에 소로길을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엔 우리 주위 온 사방에서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우린 소로길이 끝나는 곳까지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달렸다. 짐이 GPS 추적기를 찾으려 자기 코트를 더듬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차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빨리요. 내가 보챘다. 무딘, 쿵 하는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전에 들은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소리였다. 또 다른 쿵 소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점점 더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있었다. 짐이 방향을 바꾸고 나무들 사이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난 바로 뒤에서 그를 쫓았다. 내 몸에서 솟는 아드레날린이 나를 지치지 않게 했다. 우리는 수목선에서 뛰쳐나와 지프차를 향해 뛰었다. 짐이 재빨리 시동을 걸었고 도로를 타고 지프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 핸드폰을 꺼내들고 여전히 안개가 가득한 우리 뒤편의 도로를 찍었다. 이게 바로 내가 찍은 사진이다. 우린 지금 산림청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당신이 버지니아주 서쪽의 산림지대에 살고 있다면 근처의 숲속에 뭔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